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미자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윤미자입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례회 기간에 진행된 청내 공사로 많이 불편을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7건 중 6건은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1건은 43쪽 조례 및 규칙 정비입니다. 안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2조 내용 중 오류 인용된 조문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내용에 맞게 정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고사항 2건 중 1건은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1건은 109쪽 청사 앞 보도블럭 정비입니다. 노후된 보도블럭을 교체하고 일반 보행로 및 장애인 통행 경사로의 편리성을 증대하고자 주변 화단과의 조화를 반영한 설계를 완료하여 6월 현재 공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이쪽입니다.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미양면사무소 건립공사를 포함 7건의 공사가 진행 중이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쪽 투자심사 처리 및 예산 확보 현황입니다. 원곡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는 2020년에 설계 공모 및 설계 용역비 5억을 확보하였고 그 외에는 추진 일정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4쪽은 투자심사 시 조건부 승인을 받은 사업의 세부 이행 계획입니다. 원곡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등 3개 사업 13건의 보완 내용 중 5건은 반영 완료하였고 8건은 추진 일정에 따라 진행 중입니다. 5쪽 공유재산 건물 현황입니다. 현재 안성 1동 소방파출소, 성남동 소재 주택, 2급 관사 등 3개소가 있습니다. 6쪽 각종 위원회 운영 결과입니다. 공유재산 심의회는 2020년 7회, 2021년 2회를 개최하였고 계약심의위원회는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7쪽부터 46쪽까지 업무 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세부 내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진사항입니다. 48쪽부터 110쪽까지 총 63종 분량에 달하는 안성시 전체 관과소의 관급 계약 현황, 용역 발주 현황, 수의계약 세부 내역, 설계 변경 내용, 공사 하도급 현황, 공사 사후관리 현황으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위 자료는 발주부서별 소관 추진사항으로 분류 작성하고 행정사무감사도 사업부서별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급공사 장비 임대 및 노무비 체불 신고, 접수 현황은 없습니다. 111쪽 시유지 매입 및 매각 현황입니다. 2020년 안성시 당왕동 534-6번지 한 필지를 8억 3,746만 5천 원에 매입하였고 3중면 기솔리 372-6번지 등 13필지 11,438제곱미터를 매각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향후 시유지 매각 계획은 세종 포천 고속도로에 편입되는
8빌지 23,471제곱미터가 있습니다. 112쪽 면동 청사 및 공공건물 건립 계획입니다. 2021년 4월 현재 진행 중인 미양 면사무소 건립공사 등 8건의 청사 및 공공건물 건립 계획은 내역과 같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미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위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 요약만 요약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따른 보고 답변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도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설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인숙 위원님. 저기 아양 택지지구 교육청 부지 지금 사업 계획이 정확히 잡혀 있는 건가요? 아양 택지 네. 저기 이번에 주차장 부지. 예. 예? 주차장 부지. 아니 주차장 부지 교육청 부지. 우리가 교육청 매입한 부지. 거. 예. 예, 지금 이 경기복지재단하고 이제 안성이동 행정복지센터 이제 같이 진행을 하기로 했잖아요, 의원님.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행정복지센터는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른 뭐 평생학습관이나 이런 것처럼 그 발주부서에서 기본 계획까지 진행을 한 다음에 실제 이제 그 사업 계획 사전 검토까지 거기서 하고 설계 공모부터 저희가 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지금 지난번에 저희한테 와서 이제 좀 협의를 했었고 업무 분장을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보면은 한 뭐 2025년쯤에 준공 예정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주 기초적인 기본 계획은 나왔습니다. 동사무소 위주로 아니면 복지재단 위주로요? 이게 복지재단이 그 규모가 2,600제곱미터로 하고 저희 안성이동 행정복지센터는 2,500제곱미터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예. 따로따로? 예? 따로따로 아니면 같이? 아직 그거는 그 이제 결정은 안 거기서 나온 거고? 예. 그 왜냐면 세부 들리는 내용을 말에 어떻게 의하면- 잡는지 들은 말에 의하면 사실은 이동 동사무소 여기가 먼저 나와서 한 거지만 물론 예. 거기에 다른 것도 들어갈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제 예, 얘기한 맞습니다. 거였잖아요. 근데 예. 자꾸 밖에서 들리는 얘기는 복지재단의 위주로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 혹시 그러다 보면은 이동 예. 동사무소가 예. 혹시 이전되는 게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예. 확답을 듣고 싶어서 예. 질문드려봤습니다. 예. 그건 아닌 거죠? 예,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관용 차량 저희 이제 요새 수소랑 전기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예. 지금 현재 보유량 중에 한 몇 % 정도가 바뀐 거예요? 퍼센트로는 좀 제가 기억하기 어렵고 이번에도 저기 예 올해는 다 그 수소 차량으로 구입하는 걸로 아, 새로 구입. 그게 이제 예 저희 그럼 전체 한 몇 % 정도가 바뀌는 건지는 아직 모르시겠네요. 그러면은 유류비가 많이 줄어들 텐데 그것도 대략 몇 %가 감소가 되는 건지 모르시겠네요. 근데 이 퍼센트까지 아니고 한 이번에 어쨌든 8대 정도 샀고 작년에 이렇게 해서 아마 저희 이 회계과에서 그 관리하는 소관 차량이 소관 지난번에 차량. 말씀드렸듯이 예. 77대인데 이거 이번에 산 거는 저 읍면에 배정하는 차가 8대 있고 이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15대 안쪽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다 바뀌려면 몇 년 정도? 그렇죠. 걸릴까요? 계속 이제 해마다 그래가지고, 예.
시가 일단 솔선수범을 돼야 되지 않을까. 예. 다른 데 보면 일단 수소 차량을 구입하고 싶은 분도 많은데 예, 그에 예. 대한 불신이 많이 크다 보니까 예. 이게 바꿀 수 있는 생각 갖고 있어도 바로 못 하더라고요. 그럼 예. 시가 만약 그걸 쓴다고 하면 보여주면 그거를 바꿀 수 있는 의향이 다분히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하는 게 시가 먼저 해주는 게 일반 예. 시민한테 보여주고 그러면 나중에라도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정열 의원님. 네, 안정열 의원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네, 시정사항의 우리 조례 규칙 그 정비 재촉구는 과들마다 다 짰나 봐. 하지 말자고. 다들 얼추 그냥 뭐 내가 보기에는 한두 군데만 조례 제정이고 나머지는 다 추진 중이더라고. 근데 여기 회계과도 지금 추진 중이네. 그래서 과들이 다 짜지 않았나. 이거 같이 우리 혼나도 같이 혼나자 이런 거 아닌가 하면 묻고 싶고. 그 3페이지 한번 보죠. 3페이지.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상 확보인데 이게 이제 원곡, 삼죽, 서운인데 예산 사업비가 이게 제일 다르잖아요. 원곡은 85억, 삼죽은 70억, 또 서운면은 77억 이렇게인데 그 당시 좀 먼저 우리 이제 그 회계과 할 때는 야중에 이제 지을 때는 같이 이제 비슷하게 이제 질 거다 이렇게 했는데 왜냐면 원곡이나 삼죽이나 서운면이나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왜 금액이 다르냐는 그거요. 그래서 어차피 원곡도 도서관 들어가고 삼죽만 도서관이 빠지는 건데 삼죽도 같이 도서관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작은 도서관 있잖아요. 작은 도서관이 삼죽에는 그 앞에 주민자치센터에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도 너무 이제 오래됐으니까 아예 지을 때 삼죽 청사하고 같이 져서 작은 도서관도 청사로 이렇게 들어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그때 전 우리 과장님이 그때 가서는 이렇게 예산 세워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계속 예산이 지금 이게 아주 정해져 가지고 나오길래 내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맨 뒷쪽에 보면은 또 이제 나올 게 뭐냐면 면동 청사 및 공공 건물 건립 계획 해가지고 미양면 청사 공사가 이게 70억에 시작이 된 거예요. 70억에 시작이 됐다가 1년 이게 미양면 쪽에서 옮기고 전리가는 1, 2가는이 해다가 다시 원위치가 돼가지고 75억이 늘어났는데 오늘 보니까 이거 또 84억 정도 되네. 또 뻥튀기가 됐어. 84억 아니에요? 예. 83억 9,384억이지. 이게 그러면은 이제, 한 10억 정도 또 예. 뻥튀기가 된 거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된 게 중심을 못 잡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나. 그래서 난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저는 18년서부터 추진한 게 그때는 저는 금액이 70억인데 지금에 이제는 다 물가나 이런 게 올라서 이제는 근데 또 삼중변소부터 70억이네. 이게 제가 답변을 좀 잠깐 드릴까요? 예. 미양면 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제 당초에 예. 그 주차장 부지 얘기는 없었어요. 없다가 예. 같이 주차장 예, 그래서 이제 사업이 지연된 그 이유도 예. 옆에 이제 이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다. 우리한테 그래서 보고 안 했잖아요. 그 부분에 다 보고 드렸어요. 예, 보고 드렸고 그것 주차장만 때문에 보고-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면서 예. 예, 사업도 좀 지연되고 주차장 보고 들은 얘기 없는데. 미양면 사무소 건립공사 이렇게 하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아니 거기는 몰라도 우리 의원들한테는 보고를 안 한 것 같은데 주차장 해준다고. 이게 그리고 사업비가 증액되고 그러면 예산 세울 때도 그 이유며 이런 거 다 말씀드리잖아요, 의원님. 아니 근데 그건 아는데 한번 내가 기억이 의원님께는 제가 좀 더 상세히 한번 찾아뵙고 기억이 안 나네.
예. 아, 왜 그러냐면요. 이게 예. 이제 청사가 지금 저는 그 이제 저 뭐야 일죽 같은 데도 청사가 주차장이 작다 그래가지고 안 해줬잖아. 예. 근데 배란간에 또 뭐 여기 뭐 미양에 또 주차장이 늘어났다 그래가지고 난 지금 근데 여기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삼죽 같은 데나 서운면, 지금 이제 서운면도 분명히 이게 이제 주차장이 이제 모자랄 거라고. 여기 삼죽은 어차피 이제 예. 토지가 넓으니까 괜찮은데 예. 예. 이게 지금 저 서운면도 지금 뭐 거기에 중심적으로 개인 주택이 있고 뭐가 또 있어서 예. 예. 그걸 뭐 구입해내냐 어디 딴 데로 뭐 이렇게 예, 해냐 그 맞습니다. 나오잖아요. 예. 얘기가 근데 나오고 거기도 있어요. 분명히 이제 예. 또 이 저 지금도 뭐 거기 차 한 7, 8대밖에 못 되잖아. 예. 근데 청사를 지면은 거기도 또 모자랄 거야.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또 뻥튀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사전에 이 주차장과장 다 여기를 이렇게 여기 해야 되는데 또 나중에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주차장은 잘 처음에는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일주기 예. 주차장 안 하고 그냥 하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가 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의원님 삼중면 같은 경우는 네? 삼죽이요? 삼죽은 이 원래 넓으니까. 사업비가 좀 많이 작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니 삼죽은 예. 사업비가 70억인데 예. 이게 작은 도서관이 원래 빠진 거 이게. 근데 예. 어차피 거기도 이제는 지금 저 그 도서관이 따로 있잖아요. 아니 예. 주민센터 거기도 한 예. 건물이 한 15년 된 거라 예. 예. 아예 지을 때 작은 도서관도 저 삼죽 청사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저기 저 청사로 이렇게 이제 그 입주하게 같이 설계해서 지라 그거지. 그리고 시장님 공약이 면 단위 다 작은 도서관 다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삼죽은 도서관이 있는데 그거 오래됐으니까 오래됐으니까. 어차피 그 건물도 좀 뽀개지고 좀 저기니까 아예 그냥 예. 새로 질 때 그게 좀 입주를 해라 이제 그뭐 들어가라 이제 그건데 잘 저기 하시고 우리 이제 그 관공사일 때 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저는 그 지역에 이제 뭐 그 기업인 협의회 가면은 예. 우리 이제 관에서 나오는 그 저는 자재 있잖아요. 예. 그 무슨 뭐 저 조달청 이 등록 다 된 거 무슨 뭐 유관이라든지 무슨 뭐 호환부르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아스팔트라든지 무슨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이제 좀 지역 거를 써달라고 이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예. 저 발주 해고를 때 예. 저기 과나 이런 저기로 그런 저기를 하여간 신중히 좀 잘 좀 해서 우리 관내 업체들 아니 우리 관내에서 생산이 되면 관내 업체 거를 써야지. 예, 맞습니다. 딴데 아니 지금 내가 앞에서 우리 예를 들어서 요 앞에서 공사를 했는데 저 여주에서 가져와서 봐네 성질 무지하게 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저기 현상이 안 나오고 어차피 우리 안성 저 기업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잘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이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박상순 의원님. 예, 우리 먼저 그 읍면동 청사 건립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4개소 지금 그 진행 중인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좀 과정을 좀 보니까 일단은 행정 절차 이행에 조금 전부 문제가 있네요. 공통적으로 지금 4건 모두가 그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는 투자 심사를 받은 다음에 일단 진행을 해야 되지요. 4건 모두가 일단 투자 심사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았더라고요. 이게 근데 뭐 4건 중에 한 건도 아니고 4건이 모두 그래서 여튼 이후부터는 여튼 우리 행정절차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조금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성시 우리 공유재산관리 조례 운영 중이고 시행규칙 여튼 운영 중인 건데요. 공유재산관리조례 죄송합니다. 우리 시행규칙 그 별표를 보면
우리 청사 설계 규모를 규정한 내용이 있어요. 예, 예, 네. 예, 지금 그 지금 우리 관리조례에서는 여튼 청사 신축 계획과 관련해서는 여튼 별지 20 넣고 서식에 의한다 이렇게 해놓고 조례 제 46조 규정에 의한 설계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청사가 건물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읍면동 청사가 660제곱미터로 되어 있어요. 이거 먼저 빨리 고치십시오. 지난번에 의회에서 이렇게 또 예, 말씀해 주셔서 지금 네. 그게 이제 저기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예, 법무팀에 예, 네. 그리고 지금 4개에서 모든 녹색 건축물 설계를 지금 반영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예, 청사 예. 예. 그래서 지금 녹색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반영 등과 관련한 부속 시설 설치 여부를 좀 사전에 여쭤봤더니 지금 공도 기존에 여튼 그 건축된 공도하고 일종만 지금 지열 에너지 그 발전 시설이 일단 설치가 되어 있고 앞으로 신축되어지는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그런 계획은 따로 없나 봐요. 지열이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사회적으로 그 뭐 자립 에너지 전환 부분에 대한 게 크게 여튼 이제 가치 전환이 좀 일어나고 있고 여튼 우리 안성시 역시도 그 자립 에너지 여튼 비율을 높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뭐 정책적인 노력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제 태양광이 됐든 지열이 됐든 대체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그냥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여튼 시행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저도 여튼 그 방향은 빨리 좀 정착되길 바라는데 특히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사 건물이나 여러 건축물 부분에 대한 신축 공사가 추진됨에도 불구하고 이 대체 에너지 부분에 대한 연계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을 안 하시나 봐요. 지금 말씀하신 이 4개 청사에는 다 그 녹색 건축 인증 그 반영했고 에너지 효율 등급도 이렇게 좀 높여서 네네. 하려고 예. 아니 근데 여튼 이제 불구하고 지금 그 에너지 효율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에너지 효율 부분에 대한 설계 반영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반영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주로 이중창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지금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그 대체 에너지 부분에 대한 그 설계가 어떤 방식으로 결합이 됩니까? 혹시? 문경섭 팀장님이 좀 예. 네, 말씀해 주십시오. 공공시설관리팀장 문경탁입니다. 에너지 부분이 총 3가지로 좀 나눠져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신 녹색 건축물 등급, 그리고 에너지 효율 등급, 그 제로 에너지 등급이라고 돼 있는데요. 먼저 이제 작은 규모가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로 에너지 등급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태양광, 지열. 그 현행법에는 지금 그 에너지 연원을 30%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태양광으로 이제 공급하는 그 에너지 자립률이 이제 우리가 소비 에너지 대비 태양광이나 지열, 뭐 연료전지 같은 그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비율이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에너지 효율도 좋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은 이제 1뿔뿔로 받게 돼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안에서 생산된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이제 단열이나 아까 말씀하신 이제 창호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건축물 그 녹색 건축물은 이런 거를 총괄적으로 아울러서 뭐 조경이나 토지 이용 계획 뭐 전체적인 걸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 아까 이제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고 하면 자재도 이제 고효율을 써야 되고 단열도 그렇고 창호도 그렇고 가격이 되게 이제 건축 비용이 높아지는 그런
그 단점이 있어서 저희가 마음대로 이제 올리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예, 설명은 잘 들었는데, 여튼 제가 별도로 요구한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여튼 그런 적용 여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전혀 표기가 안 되어져서 지금 제가 좀 추가적으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그 에너지 제로 인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이제 대체 에너지 부분에 대한 설계가 같이 여튼 그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 최소한도 규정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제로 에너지 5등급으로 받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그 지금부터라도 신축 여튼 공공시설 부분에 여튼 이런 그 인증제도나 좀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주시는 거는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기존에 여튼 운영 중인 여튼 공공시설들 꽤 많아요. 거기에도 실제 보조시설 설치가 그 에너지 부분에서 보조시설 설치가 여튼 가능한지에 대한 좀 전체적인 검토를 좀 하셔서 좀 진행 여부를 좀 판단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지금 네 개에서 지금 추진되는 거 말고 이제 추가적으로 더 여튼 읍면동 청사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진행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아서 좀 단계적으로 계획상 있게 좀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불용물품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음. 우리 불용물품 처리가 안성시 물품관리조례하고 시행규칙에 따라서 지금 처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일단 불용물품 같은 경우에는 관리 전환 및 양여, 매각, 폐기 뭐 이런 등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매각 처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몇 번 정도 지금 진행을 하십니까? 그 횟수로 뭐 이렇게 정해서보다 지난번에 이제 여기 그 의원님께 드린 자료에 보면 그 농기센터 농기계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19년부터 농기계 매각을 진행을 했습니다. 19년은 네. 예. 근데 이제 뭐 지금 매각할 때 가격 결정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루어지죠? 수감 부서에서 음. 그 물품 저기 안 들려요? 아직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 견적? 예, 감정 그 평가를 받아서 예, 이렇게 저희한테 오거든요. 아, 예. 그럼 저희가 그 온비드라는 그 입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물품 네. 매각하는 네. 예. 예. 그걸 통해서 이제 지금 뭐 현재 그렇게 처리하고 예, 계시는 기본적으로 거예요? 저희 일반 경쟁을 하고 예. 지금 한 불용물품 발생하고 처리 현황을 좀 보니까 일단 2019년에 3,179개에서 2020년 2,014개, 2021년 1,282개. 일단 2020년도만 보면은 전년 대비 한 37%좀 줄어들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이 좀 내구현황 경과에 따른 불량으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처리 내용을 보니까 우리 2020년 같은 경우에 폐기가 지금 한 93.4% 차지하고 있고, 매각은 2.6%, 무상 양녀가 0.6%, 뭐 이렇게 조금
산출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매각 물품이 대부분 지금 차량하고 의료기구, 농기계 이렇게 한정돼 있더라고요. 예. 근데 실제 지금 아마 그 물품 지금 그 불용 처리되는 것 중에는 이것 이외에도 뭐 컴퓨터나 사무기기나 굉장히 좀 다양하죠. 예, 다양하죠. 예, 실질적으로 좀 예. 다양하죠. 근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튼 일부 무상 양료나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제가 보기엔 전체 그 우리 불용 물품 나오는 것에 비해서 물품의 매각이나 그 무상 양료나 이런 부분의 활용이 너무 좀 저조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특히 우리 뭐 사랑의 PC 이런 거는 이전에 국비, 도비 여튼 매칭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일몰된 사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아마 올해부터인가 작년부터인가 전액 11호 여튼 일부 편성을 해서 지금 뭐 진행 중인 지금 상황이기도 하고 해서 특히 이제 이렇게 그 매각과 동시에 그 소외계층들과 실질적으로 나눔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무상 양료 관리 전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방법을 좀 찾아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예. 저희가 2021년 6월에 지금 안성시 사랑의 그린 PC 보급 그 사업을 추진 중에 하고 네, 있고요. 예. 그런 이제 근거 찾아서 앞으로는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 양효나 예. 그걸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네, 유원영 의원님. 네, 유원영 의원입니다. 부서별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뭐 내용도 많고 뭐 하루에도 몇 건씩 있는 경우도 그래서 다는 못 봤습니다. 다는 못 봤는데 표기가 좀 오류된 건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 축 부의금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만 원입니다. 근데 이제 부의금 같은 경우는 10만 원 나간 경우도 있고 여기에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부의금 및 근조안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근조안은 그 예, 제작이 돼 있는 걸로 알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뭐 잘못 써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따로 또 근조안이 그럼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예, 저기 직원에 한해서 예, 근조 아니 기존에 제작된 거를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근조하는 그 천의로 돼 있는 거. 아, 아닙니다. 그때 그때마다 그럼 화환을 나간다고요? 예, 화환을 예,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냥 부의금만 나간 경우도 있고 아, 표기 오류인지 그래서 제가 그래서 표기 오류라는 거를 혹시 모르니까 제가 먼저 예. 쓰는 거예요. 왜냐면 근데 여기 이제 부의장님 부의금품 하면 품이 그 이제 물품 이런 거라 아니 아마- 그렇게 예. 기재돼 있는 것도 있고요. 아, 예. 부의금 써 있는 것도 있고 부의금품 이렇게 써 있는 거 있고 예, 예. 부의금품하고 가로치고 근조안이라 써 있고요. 예. 그리고 좀 물론 뭐 건수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금액도 이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축의금은 5만 원이에요? 부의금하고 차이가 있나요? 아니, 똑같이. 아니 지금 그러면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축의금 5만 원 나간 게 많고 예. 부의금도 5만 원짜리가 있고 10만 원짜리가 있어요. 10만 원짜리는 저희는 저기 아니, 팀장님이 좀 아시나 본데. 화환 보내는 거. 예. 경리팀장 민복순입니다. 저희가 축 부의금은 직원들에게 기본적으로 5만 원으로 산정이 돼 있고요. 저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거는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직원들에게 축 부의금을 전달하고 있는데 시장님은 저희가 그 청탁금지법의 농특산물은 그래서 그 근조 화환으로다가 하나씩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하실 때는 그 부의금은 아니고 축의금은 아니고 부의금에 대해서 그 저희가 근조 화환을 하나씩 보내서 10만 원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네네. 그 현금이 아니라 그러면 네.
근조안을 10만 원짜리를 네. 그런데 여기는 부의금 전달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부의금품. 예. 그러면 부의금품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요즘 또 근조안도 10만 원짜리 거의 없어요. 뭐 4만 얼마짜리도 5만 원 이하짜리도 아주 훌륭한 거 많이 있고 물론 뭐 그거야 뭐 기준에 이렇게 돼 있으면 뭐 문제될 일은 없겠지만 이 지금 여기 표기 오류인지 아무튼 다 이게 항목이 이 제목이 틀리게 써 있어요. 여기 뭐 부의금이라고 써 있는 데가 있고 부의금품이라고 써 있는 데가 있고 액수도 틀리고 근데 5만 원짜리가 있고 10만 원짜리가 있고 다 틀려요. 금액은 인원에 틀리지- 따라서 다 인원. 아니 그러니까 1인당 놓고 봤을 때 1인당 놓고 본 거죠. 왜 몇 명에서 뭐 15만 원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원칙은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축의금 5만 원, 부의금은 이제 화환으로 그냥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네. 정리를 해드리면 축 부의금은 기본 5만 원으로 산정이 돼 있고요. 저희가 근조 화환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여기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게 몇 가지 그리고 있다고요. 거기에 표기에 오류인지. 1인당 저희가 1인이 지급이 될 때가 있고 한꺼번에 여러 명이 있을 때는 1인당 5만 원 해가지고 뭐 3명이면 15만 원이 집행이 됐을 수도 자, 그럼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날짜하고 뭐 어디는 저긴 안 할게요. 근데 여기 땡땡땡 주무관 부의금 전달 10만 원. 거기 한 칸 건너서 이렇게 써 있어요. 부의금품 지급 근조한 이게 그럼 맞는 거예요. 부의금품 지급 가로 치고 근조한 가로 닫고 10만 원. 이게 지금 위에 거는 누가 봐도 부의금으로 현금으로 10만 원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밑에 거는 근조안을 10만 원짜리 했다는 거고 뭐 5만 원에 할 수 있는데 10만 원짜리 뭐 그거는 뭐 그것까지 제가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뭐 가격이 다 뭐 상품의 가치에 따라 틀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액수도 좀 차이가 나는 게 많이 있고 그게 금액 차이는 금액 차이도 좀 있어요. 5만 원짜리 있고 10만 원짜리 있고 그거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예, 추후로 좀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황진택 의원님. 네, 황기태 의원입니다. 그 의회에서 여러 차례 그냥 반복된 제기도 한데요. 그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금 시유지 지금 관련된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업무 주관부서는 휴게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게 시유지 현황을 그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봤냐면 우리가 최근에 은면동청사 특히 이제 저는 이제 공도원구 양수지역구이기 때문에 공도청사 관련해서 제가 했어요. 2011년도 2020년도 11월 28일 12월 24일 왜냐 그 제가 왜 여기 공도시를 유심히 봤냐면 공도 그 시민청 관련해서 봤거든요. 그럼 옆에 보면 지금 승들이 60에 164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를 했다고 지금 이게 동글백이 줘놨어요. 지금 현황 자료에 보면. 그래서 제가 현지에 가보니까 거기는 임야이고 아무 시설도 안 돼서 콩 한 쪽 안 심었어요. 누구한테 대부를 했는지 그 현황 좀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시민청하고 인접해 있는 부지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계획도 없이 시민청을 하겠다고 좀 했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인접해 있어요. 벽산 우방 아파트는 그 사거리 모퉁이에 붙어있는 아주 노른자 땅입니다. 뭐 이걸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엿써먹으려고 했는 건 모르겠지만 그 바로 시민청 붙어있는 부지인데 이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전혀 얘기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읍면 동소재지 시유지 현황에 대해서 제출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특히 집 지어져 있고 활용하는 부분은 그 불안한 것도 좀 검토 좀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안성시에서는 그 제가 부시장을 좀 제가 어제 질타한 이유가 있어요. 이러한 제 부서 통합하는 것은 부시장의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각 부서는 부서 것만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시여지 같은 경우도 도로를 내고 나서 전답이 그대로 표기돼서 관리하고 있는 반면 또 이렇게 또 그 공공청사라든가 이런 걸 지으려고 하는 인접 부지 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뭐 하겠다 뭐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똑같은 얘기지만 우리 안성시의 행정을 보는 거 그대로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뭐 주변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 의견을 들었다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 제가 봐서는 이게 여러 가지 그 지금 COG 관리 현황에 문제가 있으니 각 제 부서 통합하고요. 제가 토지민원과도 얘기하겠지만은 이 지목 합병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등 그리고 시에서 가지고 있어서 아무 쓸모도 없는 땅들을 굳이 시가 유지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처분 계획이 있어서 처분할 것인지 이거 향후에 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 COG 활용 계획도 좀 그 회계과에서 좀 계획을 세워서 처리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꼭 뭐 매각해라 안 해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시가 공공청사 짓는데 또 활용 가능한 부지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민생활에 불편한 것들은 시민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그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계획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요 과장님 혹시 요거에 대해서 하실 제가 말씀 지난번에 있으시면 왜 말씀하시죠. 2회 추경에 그 1,400 세워서 대장정비 우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전에도 속기록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같은 그 지적을 여러 번 해주셔가지고 이 한꺼번에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그리고 지역을 특히 통해서라도 공도 시민청 부분의 그 예. COG에 관해서는요. 예. 시민청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좀 활용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시민청 주변부지. 제가 왜 그러냐면 그 지역에 살지만 시민청 관련해서 별로 집행부로 들은 바가 별로 없어요. 논의 된 적도 없고 우리 지역구원님 두 분 계시지만 상의해 본 적도 없고요. 그냥 지금 공도에서는 지금 어떤 얘기 나오냐면 어차피 없기 때문에 언제 지을지만 지면 좋으니까 지금 짓자고 하는 거 다 좋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번 지어놓으면 언제 또 지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유한한 겁니다. 그래서 지을 때 제대로 된 청사를 짓는 게 좋겠고 원국면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금 예전에 지금 원국면 사무산업은 보건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현황 계획에도 보건소를 별도의 그 장소를 해서 했는데 그것도 제가 고민해 보시라고 한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냥 주무구실에 있는 거 그냥 짓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 예전에 공중보건이 앞으로 배치도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있는 그대로 시설을 옮기는 건 필요하지 않고요. 정말 시민들이 활용 가능한 시설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 이거 정치적 쇼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막대한 예산을 드릴 때는 그만큼 의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의원이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안성 문예회관을 그 건물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예. 소관입니까?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그 향토 사료관 그런 거기하고 안성과천 박물관도 다 예. 과에서 하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지금 안성의 그 면사무소가 이제 행정복지타운을 한 4개 정도 그 새로 건립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안성이 옛날에 뭐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해서 우리가 예술과 문화가 좀 살아 숨쉬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이 왔을 때 문화적인 걸 봐야 되는데 많은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있었는데 우리 관공서의 건물을 한옥으로 지면 그러니까 지금 현대 그 예를 들면 일동 사무소가 오래된 건물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존에 다른 데 건물 같은 데는 3, 40년 되면 다시 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안성에는 한옥으로 된 관공서 건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밑에 집에 좀 내려가 봤어요. 그걸 보고 싶어서 어떻게 했나라고 했는데 전주나 여수 같은 데는 한옥으로 그 시청 건물이나 그다음에 면사무소는 잘 모르겠지만 그걸 전화서 오랫동안 관리를 하게끔 해드렸더라고요. 그래서 내부만 현대식으로 바꾸고 외관은 그대로 보존을 해서 아주 아름다운 경관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안성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현대식으로만 그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전해놓은 것 같은데 제 같은 경우에는 안성의 문화적인 그런 가치를 따져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도전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떠십니까, 과장님의 생각은? 현재 과장님이 계시니까.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드린 거 되게 쇼킹하고요. 네. 예. 앞으로 이제 동 지을 기회가 이제 여러 번 있으니까 꼭 한번 예.
실무진이 나오고 이렇게 의견 같이 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청이 상당히 넓은 주차장 부지를 갖고 있는데 그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에너지 대체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도 생각을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그냥 현대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는 여기는 없잖아요. 올라오는 길 하나, 그 예. 계단이 있는 곳에 예.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서 요즘에 기후 대응 위기 그런 부분으로서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역할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예. 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미자 회계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